혹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처음 알게 된 개념인데, 이게 우울증을 오래 앓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분들이라면 이걸 좀 아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병원 가서 선생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본인이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대충 이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겠구나 해서 그냥 뭐 다 알아들은 척하고 뭐 네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글들이 많은데, 캐나다의 심리학자 뭐 엘버트 벤주란가 뭐 그런 분이 제안한 개념이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이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래요. 왜 우울증 환자들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딱 되시죠? 저도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거나, 사람들이 뭐 면전에 대고 심한 말을 잘 하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해주든,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든, 이런 것들이랑은 하등 상관없이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굳게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이 나 때문에 뭔가 망하거나 잘못될 거라는 어떤 깊은 믿음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얼탱이가 없다 싶은데, 그게 꽤 커요. 실제로. 그 어떤 근거의 유무랑은 상관없이,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능하고 어딘가 좀 부족하고 나는 좀 하자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일을 하면 뭔가 잘못할 거다, 그걸 망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웃을 거다라는 그런 아주 종교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극복을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부록인데, 그래서 한 번씩 병원 가서 상담하다가 선생님이 약간 현타 온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어쩌겠어요. 저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입장이니까. 그래도 늘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있는 상태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도 극복을 하고 싶고 하니, 제가 그래서 그때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듣고 온 뒤로는 또 요거에 또 한동안 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이 개념이 자존감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하자 있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고,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또 많이 했죠. 이게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증에도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한테 사람들이 뭐 대학원에 간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제가 워낙에 안 좋았던 얘기를 많이 하니까 후회 당연히 하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되게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정말 많았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고, 또 저 스스로는 내가 연구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훈련받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더 성인으로서 잘 사는 방법? 특히 우울증 같은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들을 찍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들이 제가 연구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내용들이랑 크게 결이 다르지 않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 문제를 파악을 했잖아요. 지도 교수님은 아니지만 타인과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나는 지금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감정, 그 상태가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그 다음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꽤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해왔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사소하고 짧은 찰나의 경험이었는데 그게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마 그때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는 좀 준비성이 없거든요. 일기예보를 많이 보지도 않고 또 일기예보 보고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산을 챙기기 귀찮으면 안 챙겨 나가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은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고 횡단보도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게 조금 고역일 정도였어요. 교복을 입고 있기도 했었고 근데 비 맞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떤 언니였는데 이 언니가 그냥 별 말 없이 우산을 씌워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말고는 둘 사이에 별다른 대화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빠이빠이하고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동선이 달랐으니까 언니는 언니대로 가고 저는 저대로 다시 이제 비를 맞으면서 집까지 왔는데 이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아, 누군가한테 우산을 씌워줄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씌워줬을 때 그 도움을 받은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뭐 차근차근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어떤 그런 인상들이 깊이 바뀌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우산 없이 비 맞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우산을 씌워드리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 좀 뭔가 무서운 느낌이 있는 게 아니면. 올 여름에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엄청 분다고 나가지 말라고 그런 날이었는데 하여튼 뭐 때문에 나갔어요. 나가서 또 어김없이 우산 쓰고 횡단보도 서 있는데 바람이 샥 부니까 저랑 옆에 서 있던 어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랑 둘 다 우산이 휙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제 우산은 이제 바로 다시 원상복귀 됐는데 이 친구 우산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우산 끝에 이렇게 끼우는 그거 있죠. 그게 쏙 빠지니까 이게 우산 그 살이랑 이 천이 이렇게 팔랑팔랑하면서 이게 쉽사리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비를 막 맞으면서 막 우산을 이렇게 고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우산을 이제 옆에 가서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요거 하다가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보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우산을 씌워드렸었지만 이번 경험이 좀 더 특별했던 게 그동안은 이제 우산 씌워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같이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빠이빠이하고 헤어져요. 거기서 끝이었는데 이 친구가 성격이 너무 밝은 친구였나 봐요. 종종 걸음으로 앞으로 걸으면서 계속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그래서 횡단보도 다 건너고 점점 멀어지면서까지 계속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에 그냥 우산을 잠깐 씌워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듣는다고. 근데 아실 거예요. 우울증이랑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계기들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웃으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이 마음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요거를 여러분들도 저처럼 경험을 한번 하시고 나면은 기대가 되는 날이 생겨요. 우리가 내일도 안 기다려지고 뭔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비 오는 날 은근히 뭔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돼요. 혹시 우산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진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도 어떤 쓸모있고 괜찮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쭉 하고 있는 이야기들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게 뭐 특별한 어떤 계기나 사건이나 치료나 어떤 기술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키워드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보통 이제 함께 나오는 단어가 성취거든요. 뭐 사소한 성취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충격이었던 게 그 사소한 성취라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꾸준히 운동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이 맞고 우울증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맞아요. 그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약간만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간단한 일이지만 우울증이라는 병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은 에너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힘들어요. 당장 밥 먹는 것도 너무 버거운데 매일매일 꼼꼼히 식단을 챙긴다든가 뭐 꾸준히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아주 간단한 운동이라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한 운동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낮아져 있는 어떤 자존감이나 우울의 증상만큼 오히려 더 간단하고 쉬운 어떤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 거죠, 저희한테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가 우산 없는 사람한테 우산을 씌워드리는 거는 또 우리가 이런 수줍음과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허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일시적이고요. 어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 아주 일시적이고 간단한 행동이지만 이게 이 사소함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시각이 바뀔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행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도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자잘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고 좀 덜 하찮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고요. 그 사소한 활동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받은 그 감사의 마음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채워주는 에너지의 원천이 될 거예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지만 계시는 걸 알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어떤 나의 자존감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게 이렇게 힘든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간에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 힘들면은 익명의 힘을 빌어서 답글로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죠. 이거 안 걸려보면 얼마나 징글징글한 병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진짜로 여기까지고 정말 정신없이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끼리 돕고 살자. 그러기 위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한 얘기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